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 상식을 전하는 뷰티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올바른 세안법 중에서 저자극 클렌저의 조건과 피부 타입별 클렌징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폐물을 없애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클렌징도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저자극 클렌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많은 클렌저 중에 어떤 제품이 저자극 클렌저인지 스스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제품이 저자극 클렌저인지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자극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피부 장벽을 침투하여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성분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폐물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습 성분입니다. 보습 성분이 추가된 클렌저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오일, 라놀린, 글리세린 등의 보습 성분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손상된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향료와 방부제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향료도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무향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부제를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 자극이 덜한 파라벤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코토늄 1호, 이미다졸린이 디루레아 등의 포르말데히드의 독성은 더 높기 때문에 전성분표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클렌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부 타입별 클렌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성 피부. 건성 피부는 수분을 보충하면서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유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천연 보습 인자나 세포간지질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거품이 많이 나지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설페이트 계열의 클렌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라면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여 꼼꼼하게 세안해야 하며 가벼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클렌징 로션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건성이면서 민감성 피부에도 해당이 된다면 항염,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호호바 오일과 토코페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미용상의 목적으로 각질 제거를 한다면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아하 성분이 함유된 클렌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 각질 역시 피부 보호막이므로 주의회 이하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성 피부.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피부가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피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여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오일 성분의 클렌저는 피해야 하며 바하, 살리질산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는 모공과 피지 청소 능력이 탁월해서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 좋은 클렌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정 효과가 강력하여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니 주 3회 이하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민감성 피부에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만약 지성 피부이면서 민감성 피부에도 해당된다면 최대한 가볍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성 피부에 맞춰 세안하다 보면 더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민감성 피부. 민감성 피부는 스테아릭산이라는 지방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동시에 세포간지질을 구성하는 성분이라서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폭신폭신한 거품으로 세안하여 피부에 마찰을 일으키거나 자극을 주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무스 타입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도 민감성 피부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중 세안은 꼭 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모두 씻어내려면 이중 세안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중 세안을 하면 세안을 한 번 할 때보다 더 완벽하게 클렌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클렌징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 장벽에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중 세안은 피부에 닦아내야 할 것이 많거나 피부에 붙어있는 노폐물이 많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자극 클렌저의 조건과 피부 타입별 클렌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클렌저의 종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본인에게 꼭 맞는 클렌징 방법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은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에 맞는 피부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피부 상식을 전하는 뷰티왕과 함께 오늘도 예뻐지세요. 지금까지 클린 뷰티 소식지 뷰티왕이었습니다.